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론으로 보는 민심, 여론의 정석. 오늘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민심의 향방 분석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쭉 분석해보면 네.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민심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김무성 후보가 조금 더 약간 앞서가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네. 서청원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뭐 대략 2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후보들 이인재 후보나 아니면 홍문종 후보, 그다음 김태우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양상이고, 여성 후보인 이제 이을동 최고위원이 여성 이제 당연직 단독 네. 출마했기 때문에 한 5위 안에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표가 누가 되느냐, 네. 이강 후보 중에서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그 남성 후보들 중에서 4위권 안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 30% 포함이 되는데요. 여론상으로 보면은 최근까지 발표됐던 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이 김무성 의원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인지도가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조금 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개혁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서는 조금 더 호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간섭도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 여론조사의 표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1인 2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같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와 함께 지역도 함께 그 공유되고 있는 바로 이인재 의원과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간섭, 서로 중첩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김무성 후보를 앞서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재의 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은 이 국민 여론조사가 단순히 이 당대표 한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여러 가지 요구가 이번 전당대회에 담겨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비중은 30%지만 30%, 그 네. 영향력은 30%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전에서 이 첫 번째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주요 후보자들의 연설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생력 있는 새누리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심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야망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박근혜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2강 구도를 지금 펼치고 있는 네.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 이 김무성 의원은 계속 이제 지금의 격차를 유지를 하려고 할 거고, 서청원 의원은 어떻게든 따라 붙으려고 하는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서로 이렇게 날을 좀 세우고 있어서, 어제 오죽하면 김영우 의원에 가서 네. 서로 이렇게 포옹하러까지 좀 포옹시켜라, 했잖아요. 화합해야 된다. 예. 지금 흐름. 그 오차 범위를 약간 넘는 수준의 격차긴 했습니다만, 네. 대략 10% 안팎의 지금 이제 격차로 서청원 후보가 지금 쫓아가는 이제 형국인데요.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논하는 어떤 스탠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박심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김무성 후보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고, 그리고 구하자는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측면, 그리고 당청 관계의 뭐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쌍방향적인 소통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센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이제 리얼미터 최근 조사죠. 그렇습니다. 40.5, 30.7. 예, 10%포인트 가량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재밌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추첨을 해서 이제 기호를 뽑았습니다. 근데 김무성 후보가 2번을 뽑았고요. 김태우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서청원 후보는 8번으로 좀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당원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기호 순대로
순서를 불러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회 때는 직접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이제 시민 여론조사나 당원 여론조사가 이제 속속 발표될 텐데 앞에 지금 뽑힌 김태우 후보나 김무성 후보 또 3번을 뽑은 이인재 후보가 조금 다소 유리하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지지율을 이제 물어봤을 때 김무성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새누리당의 김무성 체제를 지지를 하는 거고 서청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지지를 하는 걸까요? 두 사람마다 지지하는 성향이 좀 다르겠죠? 이번 전당대회,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중요한 대결 구도는 좀 더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해나가는데 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자생력이나 개혁을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도 대통령을 향해서 낼 수 있는 대표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여전히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 현장 투표 70%에 해당되는 당원과 대의원에 작동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그 장악력을 잊었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었지만, 잃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이 당대표가 누가 됐냐에 대해서 네. 국정 운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또한 이 당원 대의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대의원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중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와 충청권의 당원 대의원 표심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네. 이제 말 그대로 승부수의 싸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여성은 한 명 할당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 현재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일동 의원의 표심이 적어도 2위 표심으로서 누구를 더 지지해 주느냐, 양강 대결 구도를 벌리고 있는 곳에 이 부분에 어떤 또 여성 후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 대의원들도 여성들이 상당히 또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끌어내느냐 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다분히 작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 뭐 서청원 의원 또 김무성 의원 줄 세우기다 새 과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어제 이 합동 연설회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었는데 예. 그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후보자가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두 분이 좀 즉석에서요?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호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랬다는데 보험입니다. 민당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예. 속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뭐 저 과정에서조차 또 이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어제 뭐 일부 언론사에 이제 당원 대의원 DB를 주고 여론조사를 맡겼다 이 과정이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캠프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일단 대전에서의 이제 저 모습은 굉장히 이제 아주 화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 굉장히 지금 양 캠프의 신경전은 날카롭고요.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역할 분담이 될 텐데 화합적인 융합이 될 것이냐 좀 뭐 내상은 좀 있겠습니다만 두 분이 그 YS 계보의 이제 선후배로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뭐 비교적 화학적인 융합은 잘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730 재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는 1강, 2강을 살펴봤으니까 2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인재 의원과 김태호 의원인데요. 사실 1인 2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연설 내용 잠시 두 사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감히 내려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짜 핵심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민심을 바탕으로, 서민의 아픈 마음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제 박심 마케팅을 하는데 이구동성. 김태호 의원은 혁신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경남 지역에서 김태호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호 의원은 뭐 그 과거 선거에 있어서도
실제 바닥 민심을 아주 잘 훑어서 여론조사보다도 더 높은 득표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실제 뭐 지금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뭐 그다지 높은 수치는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호 1번을 뽑았기 때문에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나타나는 민심은 많이 약진을 해서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또 그 세대 교체의 의미에서도 또 너무 젊은 의원들보다는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뭐 김태호 의원이 꽤 약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인재 후보와 이 홍문종 후보 이분들이 이제 3중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 중에 누가 낙마할 것인가가 최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인재 의원도 김태호 의원도 당내의 어떤 조직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청원, 김무성이 양강구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에 좀 더 호응하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여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달라, 야당 관계를 개선해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다음 단계의 어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어떤 전당대회의 어떤 포석 이런 부분도 다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전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리얼미터 뭐 주간 네. 조사가 있었죠. 좀 살펴주시죠. 네, 지난주 주간 집계에서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46.1%의 긍정평가를 나타냈고요. 네. 부정평가는 46.6%. 여전히 부정평가가 소폭 높긴 합니다만 몇 주 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보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모처럼 앞서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지난 6월 13일 이후에 21일 만에 긍정평가가 높아진 겁니다. 리서치 앤 지금 리서치 나가고 있는 조사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은 5일이었습니다. 전국 예. 800명 유무선 RDD 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요. 단순히 한 시점이 아니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기에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긍정적인 의견은 45.4%였던 반면에 이 부정평가는 50.1%로 가반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기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은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될 만한 어떤 변수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됐던 이 인사 문제가 바로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두드러졌던 것이거든요. 바로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기 부정평가가 바로 하반기 시작과 함께 놓여있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은 연령, 이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 이탈이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세 구분을 해보는 결과도 있고 또는 이 남녀 또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본 것을 보면 예. 네. 남자 50대의 경우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는 이 47.7%였던 반면에 부정평가가 51.4%로 50대 남자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성수기 여름 휴가철에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는 50대 이상의 투표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극복하지 않는다면 네.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 인사 문제를 어떻게 털고 가느냐가 주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뭐 세월호 인사청문 파동 겹치면서 집토끼까지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기반인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네.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지어는 보수 지지층은 아닐지라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중도층에서도 부정평가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7%가 부정한다라는 것은 네. 지금의 인사 문제는 깊고 길게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여론이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추이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는 이 추이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때 뭐 70% 뭐 이렇게 가까이 나오던 네. 지지율이 지금 50% 바닥으로 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에 더 주목을 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향후 일정이 이제 중요한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효과는 오래 가기가 어렵죠. 이제 이미 이제
그 정상회담 끝났고 예. 향후에 정치 일정은 이제 청문회 일정이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이어질 테니까요. 역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작년 3월에도 그랬었고 네. 인사 파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창극 총리 지명 때도 그랬었고요. 향후에 또 김명수 장관 지명자에 대한 또 청문회가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드러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가 있고 네. 모처럼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지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좀 앞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다시 청문회 때문에 그 추경 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부정평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갤럽이 이런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왔었거든요. 그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이 인사 관련된 부분이 25%를 넘느냐 내려오느냐는 부분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10%대 정도에 머무른다면 긍정이 부정평가를 앞설 수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여전히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10명 중 3.5명 내지 4명 정도는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평가가 당분간은 긍정평가보다 더 위에 있을 모양새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네. 자, 매우 만족한다는 4.6%에 불과했고요. 어느 정도 만족은 25.9%,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45.9%,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은 19.7%였습니다. 결국 미흡하다는 의견 두 개를 합치면은 60%가 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지금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명수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네.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입니다만 이제 곧 있을 김명수 후보자,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네. 논문 표절, 칼럼 대필, 사교육 업체의 주식 보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71.4%가 부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 오는 9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의혹 백파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청문회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 여론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 심각한 수준이고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도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 50% 이상 부정평가가 있는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낙마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네. 7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재보선을 앞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테고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뭐 혹여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히 뭐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네. 키워드로 보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등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도 불렸었던 국가미래연구원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달 10일에서 21일 조사했던 내용인데 1,003명, 죄송합니다. 1,300이 맞네요. 1,3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등목 중에서 가장 높은 27.8%가 도덕성이었습니다. 도덕성.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높은 장점으로 이 등목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도덕성이었거든요. 바로 이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논란으로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들여다봤을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과 연결되면서 흠결사항이 돼버리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 또 치명적으로 그런 어떤 부정평가로 놓여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털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기 내각 전체에 대한 평가마저도 지금 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네.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탄력도 그동안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육부총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털고 가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여론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과정 다 지켜본 다음에 유권자들이 730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저는 아까 잠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게 그렇구나라는 게 떠오른 게 730이요. 한참 휴가 갈 때네요. 극성수기예요.
뭐 그때 저기 펜션 잡으면 막 30만 원짜리 뭐 이런 방 잡아야 될 한참 그럴 때 다들 놀러 가야 될 때라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던 선거가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2006년 예. 7월 2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투표율을 우리 김혜국께서 예상하신다면은 네, 투표율이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24.8%였습니다. 야, 4분의 1도 유권자 4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투표하는 이 경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낮은 투표율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중량급 인사 또는 조직을 기반으로 한 지역 내에 지지층을 묶어낼 수 있는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하나는 새누리당은 좀 더 조직 기반한 보수적 투표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예.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가 낮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중진 건물을 내세우는 그런 이유라고 할 것은 관건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여권은 유리한 투표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 어떤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인사 문제를 어느 정도 빨리 털고 가느냐에 달려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지난 그 선거 때 7월 26일에 치러졌다면 그걸 뭐 그때 투표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놀랐죠. 김 앵커가 아니라 장 앵커입니다. 네. 자,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 지금 여당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심지어는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지금 전략공천 얘기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이 내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 새누리당 입장이고 예. 야당은 이제 서로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당내 갈등이 심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15개 지역 중에서 뭐 대략 이번 싸움은 8대7 싸움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7. 그 6.4 지방선거가 대략 그 17개 중에서 9대8 싸움이었었는데 실제 그렇게 나타났었고요. 이번에는 뭐 지난 그 원래 의석은 9대6으로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6.4 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표심은 반대로 6대9로 새누리당이 열세인데 방금 이제 얘기 나왔던 그런 투표율 감안한다면 네. 뭐 대략 8대7 싸움인데 누가 8을 가져가느냐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움직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